4월 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3% 상승한 2717.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4% 하락한 860.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세기상사, 제일전기공업, 스튜디오미르, JNTC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인텔을 비롯해 SKC, 삼성전기 등이 유리기판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르면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채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대신에 유리를 사용한 기판으로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도 강하며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속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유리기판을 사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다만 유리기판은 유리 특성상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취약해서 제조 시에 수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유리기판 수율을 높이려면 고도의 드릴 기술이 필요하므로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네요. 오늘은 특히 특징주가 붙어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미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와 교체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중국산 전력기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AI 기술 수요의 확대는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출 및 공급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전력설비 및 전선 테마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전쟁 방산 섹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영사관을 공습당한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공격 시점으로는 이슬람의 금식 명절인 라마단 기간 중 권능의 밤이 거론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초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정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으며 이란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산 및 전쟁, 석유와 해운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스튜디오미르는 1대5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파악됩니다. 스튜디오미르는 지난 3월 21일 보통주 한 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기상사와 이수앱지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큐라클의 황반 변성 치료제인 CU6이 투약을 중단한 뒤에도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CU6이 근원 치료제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HLB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HLB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암연구학회에서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막,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을 병용한 임상 이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HLB는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막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미국 신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HLB 측은 이번 임상은 미국 허가 절차와 상관없는 별도의 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최근 관련 이슈로 강세를 보였던 HLB그룹주들이 재차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판타지오는 증권사들이 엔터 기업들의 오프라인 공연과 새 앨범 발표가 몰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엔터 기업으로 상승한 것이라 파악되고요. 다음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택시인 로보택시를 오는 8월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카 관련주로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주행하며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알려졌어요. 해당 소식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하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 등의 저PBR 관련주들이 함께 부각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U테크가 상승했는데요. 오는 7월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릴 전망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갤럭시 부품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파악됩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행사에서 AI를 품은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6와 폴드6, 갤럭시링 등을 본격적으로 공개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SKD&D가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KD&D는 작년 9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인 SK이터닉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 SKD&D는 부동산 사업을,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SK이터닉스는 상장 후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SK이터닉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SKD&D도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